안녕하세요. 칩덕보 기술 예측과 기술 로드맵 책 리뷰를 진행할 동국대학교 DTM랩 정찬혁입니다. 저는 책 구성에 맞게 총 5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책에서는 기술 예측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해주었는데 우선 기술 예측이란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술 개념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어떤 특정한 논리체계에 따른 기술의 실현 시기, 기술 특성, 기술 모습의 변화 속도 등 기술의 장래 모습을 양적, 질적, 내용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부의 창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발전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수단입니다. 추가로 기술 예측은 다음과 같이 목적에 맞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 예측은 총 4가지 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예측이 되지만 모호한 표현은 예측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예측 시기, 기술 분류 체계에서 어디에 속하며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기술명이 설명되어야 하는 예측 대상 기술, 기술이 갖고 있는 성능, 용도, 구조 등이 명확해야 하는 기술 특성, 확률적으로 매우 높다는 예측이 될 수 없는 실현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기술 예측의 절차로는 목표 설정, 자료 조사, 예측, 결과 도출과 같이 총 4가지 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술 예측 방법은 총 4가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과 성격에 따라 규범적인지 탐구적인지 또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정성적인지 정량적인지의 4가지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규범적 방법은 바람직한 미래사회의 요구, 목표, 가치 등 규범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의 기능성을 분석하는 목표지향적 예측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탐구적 방법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향을 미래에 연장하여 미래의 연속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기능 능력 지향적인 예측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강도, 파워, 속도, 크기 등과 같은 기술의 속성이 시계열적 일관성 또는 패턴에 따라 규칙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는 예측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성적 방법으로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 전망에 대해 전문적인 견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며 장기적인 사회, 경제, 기술 문제에 대한 계량 분석적인 방법의 한계가 제기됨에 따라 전문가들의 직관, 지식과 판단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량적 방법입니다. 예측 대상이 비교적 체계적이고 관련 자료가 공부할 때 구체적 자료를 활용하여 예측합니다. 우선 기술을 예측하는 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탐구적 방법, 기범적 방법, 복합, 모형이 많이 사용됩니다. 먼저 탐구적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델파이법은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설문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성장 곡선법은 엑소 곡선 형태로 가정하고 일정 시점의 기술 수준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대체 공선법은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는 속도를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예측하는 방법이며 로지스틱 모델과 회귀 모델을 이용합니다. 유추법은 2개 이상의 유사한 속성을 지닌 타 분야의 기술 발전 경로를 분석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추세 외삽 모형은 시계열 표기를 이용하여 추세선을 그리고 이로부터 기술 수준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중장기적 예측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규범적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목적을 순차적으로 나열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기술을 도출하는 방법인 연관나무법, 기술 변수와 대안으로 구성된 행렬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가능한 조합을 도출하는 방법인 행태학적 기법, 임무 수행을 위한 여러 대안을 그림으로 그려 서로 비교하는 방법인 임무 흐름 도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구성해 각각의 전개 과정을 추정하는 방법인 시나리오 기법, 델파이법의 발전된 형태로서 예측 대상 기술에 대해 상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교차 영향 분석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측 방법론으로 자주 사용되는 기법들을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보여준 내용입니다. 기술 수용기의 개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 수용주의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에버렛 로저스가 제시한 모델로 소비자 행동 패턴을 제품 수명 주기인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모델과 결합한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신기술과 신제품이 시장에 도입되었을 때 일반 대중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설명해주는 모델입니다.
다음 그림과 표와 같이 불연속적 혁신 기술을 수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소비자를 혁신 수용자, 성각 수용자, 전기다수 수용자, 후기다수 수용자, 지각 수용자 총 5개 군으로 구분했으며 이 5개의 수용자 집단에는 각각 작은 틈인 캐즘이 존재합니다. 캐즘은 불연속적 혁신 제품의 수용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혁신 기술을 채택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소비자를 5개 수용자 군으로 분류한 기술 수용 주기 안에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우선 기술 수용 주기 개념 속 캐즘을 알아보기 전에 불연속적 혁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품에 따라 소비자가 기존의 행동 또는 사용 패턴을 변화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비자의 사용 패턴 변화를 요구하는 제품을 바로 불연속적 혁신 제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가솔린을 사용하던 수용차와 전기자동차의 차이는 연료를 공급하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소비자 행동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불연속적 혁신 제품은 획기적인 스펙 향상으로 인해 주기 수용자에게는 주목을 받게 되지만 시장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보수적인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기 쉽습니다. 같은 형과 로브토스는 연구에서는 기술적 진보와 소비자의 행동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 연속적 혁신, 공적으로 연속적인 혁신, 불연속적인 혁신 총 3가지 분류로 제시하였습니다. 기술 수용 주기는 기술 예측의 한 수단으로 향후 기술의 가치 변화, 발전 방향, 경쟁 구도 등을 파악하여 의사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기술의 혁신적 경제적 성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변화하는 주기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 나타날 발전 자체 및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말로 첨단 기술 수용론이라고도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컨설턴트 제프리 무어 박사가 1991년 미국 벤처업계 성장 과정을 설명하며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캐즘은 첨단 기술 산업에 적용한 개념으로 첨단 기술이나 제품이 초기 시장을 거쳐 주류 시장, 후기 시장까지의 주기 사이에 초기 시장, 주류 시장 사이에 대단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캐즘 이론이란 첨단 기술 제품이 초기 시장을 거쳐 대중화하는 과정에 단절된 계곡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캐즘이라 부르는데 캐즘을 넘어서는 제품은 대중화의 길로 들어서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들은 일부 조기 수용자들의 전유물로만 남는다는 이론입니다. 기술 트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술 트리는 기술 전략 수립 시 체계적인 핵심 기술 선정을 위한 도구로서 제품, 서비스의 성능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도출하고 이의 분류 및 그룹화를 통해 관심 대상 기술 영역 내의 기술 체계를 트리 형태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어, 뒤에서도 언급되겠지만 기술 로드맵은 목표 기술의 단계별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향후 개발하고자 하는 필요 기술이나 제품을 예측하여 최선의 기술적 방안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 트리는 현재 자사 또는 자국의 기술 수준, 핵심 기술 보유 여부, 세부 요소 기술 등을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술 트리에 작성된 요소 기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술 로드맵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예측과 기술 로드맵, 기술 트리는 R&D 기획에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활용됩니다. 기술 트리 작성 체계 예시로 작성 절차는 대상 선정, 세부 기능 전개, 세부 기술 도출, 마지막 기술 분류로 총 4가지 단계로 작성됩니다. 바로 전개 내용 면에서 품질 기능 전개와 트리지 등 연구개발에 활용되는 다양한 연구개발 관리 기법과 병행할 경우 보다 효과가 증폭됩니다. 또한 유사 기술 분야의 기술 트리를 모아 기능을 재그룹함으로써 기술 데이터베이스로 그 기능의 활용을 확대 진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연구개발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여 제품 개발의 이용성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활용될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MEC는 기술 분류 원칙으로 상호 중복되지 않고 각각의 합이 전체가 되는 집합을 의미하는 전략적 사고 방법으로 데이터를 완벽히 분류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그 집합이 없이 A집합과 B집합의 합은 전체 집합이 나온다면 이러한 분류를 MEC라고 합니다. MEC 방식으로 분류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로지트릭이며 이는 경영기법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로지트릭을 활용해 원인 분석을 하는 이유는 핵심 문제점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로지트릭은 주요 과제를 MEC의 사고방식에 기초하여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 하부 과제들을 나무 모양으로 전개하여 분석하는 도구기법입니다. 로지트릭의 역할로는 풀어야 할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슈 확인, 문제 해결 과정의 체계적인 진행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체계화가 있습니다. 또한 로지트릭의 유의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과제에 대해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며 진행 중 여러 번 반복될 경우 중단하고 다른 각도에서 시도해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체크가 필요합니다. 로지트릭 작성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드맵 프레임워크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기술 로드맵은 미래 산업 기술 시장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핵심 기술과 지원 기술을 순차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으로 향후 개발하여야 할 대상 제품의 필요 기술과 제품을 예측하여 최선의 기술 대안을 선정하는 구상도입니다. 이는 기술기의 실무자, 연구원들이 공히 습득하고 있어야 하는 중장기 기술 전략의 구체적인 기법입니다. 또한 로드매핑은 로드맵을 작성하는 시각적 메커니즘이라고 정의되며 로드매핑 프로세스는 로드맵 참가자들을 위한 학습 경험인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체에서 활용하는 기술 로드맵의 실질적인 의미는 기술의 선정,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도구로서 주요 제품, 기술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체 기술을 결정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전개할 계획을 수립하며 나아가 사업 비전까지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 로드맵의 기본 포맷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 견인과 신기술 개발에 의한 기술 주도, 이들의 상호작용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다음은 신제품 개발, 제품 개선 등의 새로운 기획을 거쳐가고 기술 개발 계획 수립을 통하여 기회를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분야의 제품 개발 아이디어 및 컨셉트 단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 제품 기능, 이용 가능한 기술이 연계된 구조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 로드맵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성능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핵심 기술 혹은 기술 격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이 대상 분야의 기술 발전을 예측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구성원들 간 연구 활동을 조정함으로써 R&D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조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기술 로드맵의 유형은 작성 기준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기술 로드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직 내 각 부서들의 참여 가능성을 확인한 후 실제로 기술 로드맵의 작성에 참여할 작업팀과 작성 기간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기술 로드맵 작성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대상 분야를 선정하고 일반적인 대상 분야는 제품이지만 만일 제품의 구조가 너무 복잡하면 부품 수준에서 선정합니다. 추가로 가능한 기술 대안들을 탐색한 후 경제성, 실현 시기, 가능성 등의 기준에서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정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후속 활동 단계에서는 기술 로드맵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해당 작업은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적절한 점검 주기는 기술 진보와 시장 수용의 변화 정도에 맞춰서 결정합니다. 책에서 L사의 핸드폰 개발 기획에 대한 기술 로드맵의 작성 사례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상 분야 선정 과정에서 핸드폰 제품의 시장 환경과 경쟁 전략을 분석하여 핸드폰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파악합니다. 그 후 10대 고객들이 핸드폰에 대한 중요 가치를 시장 조사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대상 분야를 디자인이 우수한 핸드폰으로 정합니다. 해당 단계에서 TRM의 계층 구조 중 상위 계층인 시장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제품 기능과 성능 결정 단계에서는 마케팅 부서 주관으로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제품에 반영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향후 3년간의 제품 출시 계획을 수립하며 출시 예정인 4가지 신제품 모델인 걸리폰, 걸리폰 1.0, 걸리폰 1.1, 걸리폰 1.2에 대한 크기, 비용, 디스플레이, 화소 등의 측면에서 제품 성능 목표치를 설정합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TRM의 두 번째 계층인 제품이 결정됩니다. 세 번째 단계로 R&D 부문 부서와 제조 부문 부서의 주도적, 최적의 기술 대안을 선정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작업을 수행합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제품의 특성에 관련된 기술 영역이 정의되고
각 기술 영역별 실현 시기가 제시되며 부가적으로 기술 영역별 중요도와 L사의 상대적 경쟁 우위 등을 정보도 포함됩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도출된 결과 그 자체가 TRM의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술 계층의 TRM이라 부릅니다. 추가로 앞에서 만들어진 기술 계층 TRM을 토대로 출시 예정인 4가지 신제품이 당초에 계획했던 제품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 대안들을 선정하며 시장 제품 기술의 새 계층을 연계한 설계안이 만들어집니다. 해당 사진은 기술 계층 TRM의 구조와 내용의 예시입니다. 로드맵 작업에는 비교적 소수의 인원이 참가하기 때문에 이 활용에 관련된 그룹들로부터 검토와 평가를 거쳐 인준을 받아야 하며 기술 로드맵 기획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품질 평가를 추진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수정 보완 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로 기술 로드맵 품질 관리 활동 평가의 예시입니다. 책에서 여러 가지 기술 로드맵 작성 사례를 소개해 주었으며 해당 기술 로드맵은 초고속 단거리 무선 통신 부품의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의 사례를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공장 생산 정비 개발 기술 및 혁신 제품 로드맵 사례를 나타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그림은 차세대 이동 통신 서비스 분야 기술 로드맵 사례를 나타낸 것입니다. 연습 문제를 마지막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